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아요. 가끔 원두 커피를 사다가 내려 마시기도 하지만 저희 최애는 맥심 모카골드예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맛나게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 그 인스턴트 커피가 전쟁 때문에 발달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인스턴트 커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이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늘날처럼 커피를 많이 소비하게 된 이유로 전쟁을 들 수 있는데요. 커피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죠. 각성 효과는 전투력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에서 커피를 보급하고 마시도록 권장했습니다. 185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도 병사들에게 각성을 목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했대요. 북군은 병사들에게 물통에 커피를 담아 수시로 마시게 해 각성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공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하루 평균 1.8리터의 커피를 음용했다고 하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때 카페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군인들 사이에 그라인더 소총이 유행했습니다. 소총의 개머리판이라 불리는 밑동에 커피 그라인더를 장착해 전투가 한창일 때도 원두를 재빨리 갈아 마시려 고안한 방법이래요. 특히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저격병들에게 인기가 높았답니다. 이 그라인더 소총은 1948년 특허까지 등록되었고 커피를 마시며 싸우는 총이라 불리며 기마병과 보병에게까지 확산되었다고 해요.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이름 붙여진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하지만 그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 하면 열탕이나 물만으로도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가공된 즉석 커피입니다. 추출한 커피 원액에서 수분을 빼고 고체의 가루나 과립 형태로 만들어 나오죠. 이것에 물을 부어 녹이면 액상 상태의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전쟁 때 군인들은 원두를 그라인더에 갈아서 물에 우려 마신 거라 이름만 인스턴트 커피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가루나 과립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공식적으로 인스턴트 커피가 출범한 것은 1901년입니다. 뉴욕 버팔로에서 열린 범미국 박람회에서 일본계 미국인 화학자 사토리 가토가 분말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커피에 적용한 것이죠. 남북전쟁 이후 긴박한 상황에서 커피를 빨리 마시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커피를 진하게 추출한 후 갖고 다니면서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미리 추출해둔 원두 커피일 뿐이지 인스턴트 커피는 아니었습니다. 커피 원두는 70%가량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원두가루를 물에 넣으면 절반 이상이 찌꺼기로 남아요. 이 때문에 커피를 추출해도 필터로 찌꺼기를 걸러내거나 가만히 가라앉혔다가 액체만 살짝 따라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토는 물에 녹아내리는 성분만 가려내기 위해 커피를 추출한 뒤 물만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가용성 가루만 정제해냈습니다. 따라서 가토의 인스턴트 커피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찌꺼기 없이 가루를 모두 녹여 간편하게 마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토가 이를 대량 생산하지도 않고 특허도 내지 않는 사이 미국 초대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조지 워싱턴이 기술 특허를 받고 1910년 조지 워싱턴 커피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토의 인스턴트 커피는 끓인 커피를 분무 건조해 가루로 만드는 방식이어서 향이 거의 날아가는 바람에 맛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조지 워싱턴 커피는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향미를 붙잡는 데 성공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덕에 조지 워싱턴 커피 사업은 성공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4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미군 보급품으로 조지 워싱턴 커피가 독점적으로 제공된 겁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컵 오브 조지로 불리며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커피를 찾을 정도로 그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마성의 매력을 가진 컵 오브 조지 커피가 있었다면 대중들의 입맛을 저격한 커피는 따로 있죠. 바로 네슬레의 네스카페입니다. 네스카페 역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죠. 176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브라질산 커피가 수출된 것을 계기로 생산량이 매년 급증하여 1920년대에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세계 소비 80%를 브라질이 담당한 거죠.
그러나 커피콩의 풍년으로 공급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몰락 위기에 처했고 커피 농장들은 원두의 재고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사건은 미국 시장을 뒤흔드는 위험으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인 미국을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브라질과 금융거래를 하던 유럽의 큰 은행들과 미국은 커피콩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스위스의 네슬레사에 커피 개발을 의뢰하게 됩니다. 네슬레사는 생산 비율과 향미를 높인 인스턴트 커피를 수년간 연구했고 1937년 분무 건조 기법을 이용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38년 네슬레와 카페를 조합하여 네스카페라는 상품명으로 시판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는 전쟁이 일어나자 점점 고립되었고 커피의 판매량 역시 전년도 10분의 1로 격감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네, 맞습니다. 미군에서 네스카페를 미군 전투식량 품목에 선정한 것입니다. 미군에 보급되는 커피를 네슬레가 독점하다시피 하며 커피는 6년간의 긴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군뿐 아니라 연합군에게도 인스턴트 커피가 제공되었죠. 이번에도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들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의 간편함이 세계 곳곳에 소개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간단히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의 간편함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고요. 인스턴트 커피는 빠르고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을 지녔으나 원두를 추출해 마시는 커피에 비해 맛과 향이 떨어집니다. 가공 과정에서 맛과 향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고안에 만들어진 것이 동결 건조법입니다. 동결 건조법을 이용한 인스턴트 커피는 1960년대에 등장해 뛰어난 풍미로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인류 문명사에서 두드러진 대변혁을 물결에 비유한 엘빈 토플러의 화법을 커피 역사에 적용해서 인스턴트 커피의 확산을 커피의 제1물결이라고 합니다. 그 후 그 흐름을 이어받아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제2의 물결이 형성됐고 현재는 스페셜티 커피의 보급으로 제3의 물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턴트 커피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 자, 하늘이 아니 전쟁이 돕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네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전쟁 때 미군들에 의해 인스턴트 커피가 퍼지기 시작했다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확실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